소개 감사 죄송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응급의학과 안정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맡은 내용은 브레인시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저한테 주셨을 때는 트라우마 관련된 거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갖고 그거를 좀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좀 선회하게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응급실에서 보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브레인시티 보는 이유가 해모리지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너무 명확한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그 명확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응급실에 왔을 때 이거 찍을지 말지도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브레인시티 하면은 두 가지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거를 찍을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right now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safely discharge가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고민이고요. 결국에 이제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그 브레인시티를 찍어야 되는 인디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스포지션인데 이 디스포지션이 이제 근래는 영상 베이스로 많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이제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아나토미를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미지는 아나토미고요. 아나토미에서 패솔로지로 가고 패솔로지에서 다시 아나토미로 오는 그런 묘한 서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아나토미 공부하시고 패솔로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패솔로지가 대체 영상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CT든 아니면 MRI든 이런 건 다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솔로지에 대한 거울. 그래서 이제 패솔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패솔로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또 아나토미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기분 좀 나쁜 일이긴 한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 많은 질환들은 대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되고 이제 저희는 응급의학과 의사니까 두 번째는 most dangerous 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을 줄이려면은 이게 어떻게 프로세싱 돼서 나오는 영상인지를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요렇게 넌 트라우마 환자에서는 이제 헤드액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A는 없고요. B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령 뭐 포컬 뉴럴로직 데피시시 있거나 아니면 서든 온셋이거나 아니면 50세 이상에서 발생한 뭐 이런 헤드액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에서 저희가 CT 촬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나왔다. 이제 그러면은 뭐 아쉽게도 스윙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 교과서에서 보면 마이그레인이 의심되는 환자인데 그러니까 두통을 보통 이제 할 때 항상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양상. 그리고 하나는 인텐시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어리티가 더 심해졌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인텐시티가 증가한 경우에도 SH가 뉴라웃 다이그노시스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실 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라우마 환자에서는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벨 A는 LOC가 있는 경우입니다. LOC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GCS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LOC가 이제 없다. 그래도 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미팅이 있거나 헤드액이 있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트라우마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런 내용들이 ATLS나 아니면 저희 틴티넬리 교과서에도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6판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마일드 트라우마잖아요. 가령 뭐 의식 없고 뉴럴릭 데피시트 명확하고 그러면 무조건 CT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일드 트라우마가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6판에서는 저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모더리 리스크, 로우 리스크를 나눠서 모더릭과 하이 리스크 있는 환자는 찍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이 리스크 히스토리와 하이 리스크 이그잼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OC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연히 코아글로패시가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미팅이 있는 경우, 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가장 힘든 건데요. 인톡시케이션. 인톡시케이션은 알코올 인톡시케이션도 있죠. 그러니까 술 잡수시고 오시는 분들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디케이션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주치자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드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CT를 좀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틴티넬리가 이제 6판에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션을 스터디했던 그룹들의 인디케이션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6판에서는 죄송합니다. 6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디케이션하고 비슷합니다. LOC가 있느냐, LOC가 없느냐. LOC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기 보시죠. 드럭이나 알코올 인톡시케이션이 있으면 찍어봐라. 그 다음에 클라비클 위쪽에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OC가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번 이상의 보미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헤드액이 모더리에서 12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자가 응급실에 올 정도의 헤드액이면 저는 그냥 모더리 이상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덴저러스 메카님인 경우는 찍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ATLS에서 이제 요거는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 한국에서 나온 ATLS 트리아지 시스템인데 3단계에서 덴저러스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낙상과 당연히 이제 그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사고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완전히 확 날아갔다거나 아니면 동승자가 사망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고 낙상은 6m, 3m 돼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저희 틴티넬리 교과서 자체도 페디아트릭스에서 얘기하는 낙상의 덴저러스 그 높이와 페칸 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여러 소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만든 룰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체 눌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외국 기준에서는 본네트랑 옆에 사이드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45cm, 30cm인데 한국에서는 30cm로 일단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소아 얘기인데 여기 덴저러스 메커니즘에 보시면은 2세는 2m고요. 1세는 1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1.5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건 로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 CT를 굳이 안 찍어도 되는 사람인데 LOC 그러니까 2세 미만인데 LOC가 5초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사실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모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페칸롤에서는 부모의 컨선이 그 의미 있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칸롤에서 보호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좀 걱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보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론탈을 제외한 다른 곳에 헤마토마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때보다 헤모리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찍었을 때 그 책임이나 이런 소재 때문에 보호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꼭 체크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프라이머리 리즌이 있고 세컨 리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프라이머리 리즌이죠. 익스트라 세레브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SDH 그러니까는 브레인 파렌카임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DH, EDH, 스컬 프랙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인트라 세레브랄은 우리가 이제 ICH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쿠션하고 컨튜전하고 조금 구별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컨튜저널 헤모리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컨튜전은 로어 덴시티의 이디마가 같이 동반된 경우고요. 컨쿠션은 그런 게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아주 서프트할 때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여기 일단은 뭐 스컬 프랙처는 보이는 것 같네요. 그죠? 이런 거는 완전히.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검은 거 보이세요? 뉴모세팔루스가 보이죠. 그러니까는 그 부러진 위치나 아니면 그 반대 위치나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여기 어때요? 스페노이드 사이누스의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 에어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이면 이건 부러진 겁니다. 어딘가. 스페노이드 사이누스에 부러졌다는 얘기는 베이지얼 스컬 프랙처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케이스 위주로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29세 남자 환자고 우측 눈을 젓가락에 저기 찔렀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 안 보이시네요. GCS 15점이고 젓가락에 찔렀는데 덴저러스 메커니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CT를 찍어야 될 거냐 말 거야 되냐. 안 찍어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서 보니까 뭐 보이는 거 없으시죠? 이게 이제 오비탈 CT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비탈 CT랑 페이셜 본 CT는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페이셜 본 CT는 본을 되게 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CT는 레트로벌바 헤모리지라든지 아니면 OBC라든지 이런 걸 보는 파렌카임을 잘 볼 수 있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 CT랑 비슷한 거고요. 템포랄 본 CT, 페이셜 본 CT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요거를 왜 제가 소프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이 보시면 어때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인 CT를 찍어봤더니만 이렇게 생겼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뭐 근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블런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오비탈 CT를 찍으시면은 꼭 이 파렌카임 뷰도 한번 보셔야 되고, 파렌카임 뷰를 보실 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세팅을 해놨을 때 이렇게 바꾸면은 보통 이런 세팅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은 윈도우 세팅이라서 위드와 레벨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보이는 뷰라고 해서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요즘 보시면 우측 마우스 해갖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검맣게도 되고 하얗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정도 검은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헤모리지가 좀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전공의 선생님한테는 브레인 CT 찍을 때 꼭 3번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본 세팅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워낙에 놔준 요 세팅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검맣게 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꼭 보라고 그러니까요. 브레인 CT 보실 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9세 남자 환자고, 역시나 이제 저 블런팅 트라우마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아, 이거 과연 CT를 찍을 것인가? 페이셜 본 CT를 찍었어요. 보니까 되게 세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죠? 자이고마도 부러졌고, 메디얼 월 프랙처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처럼 이제 오비탈 CT를 보고, 아, 이거 한번 파렌카임 뷰를 봐야 되겠다고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을 보기 위해서 찍는 세팅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죠? 되게 서툴해요. 아까 제가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블런트 트라우마 같은 오비탈 CT도 이제 같이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비탈 CT를 보시면 뭐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세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보시면 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헤모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잘 보면 뉴모세팔루스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서 샜는지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왜 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뉴모세팔루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에어가 있을 경우는 사이너스거든요. 사이너스를 인벌브 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베이지얼 스컬 프랙처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운이 없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싹 한번 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이게 세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 알고리즘으로 찍는 경우가 있고 스탠다드 알고리즘으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알고리즘으로 찍으면 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프랙처나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 세팅으로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알고리즘으로 찍은 거랑 헤모리지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실 때, 근데 이제 근래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가령 3D CT를 찍거나 그러면은
본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스탠다드 알고리즘 다 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3D를 찍으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을 수는 없고 각 이유를 들어서 오비탈 CT든 페이셜을 찍을 때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재밌는 케이스인데 77세 남자 환자고 피모넥 프랙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피모넥 프랙처 때문에 저희 병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멘탈도 괜찮았어요. 덴저러스 메커니즘은 아닌 것 같아요. 슬립다운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LOC가 없더라도 65세 이상인 경우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CT는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헤드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다면. 근데 슬립다운 하면서 머리를 부딪히긴 했대요. 근데 다행히 다른 병에서 찍어 오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보이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서툴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볼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시메트리를 좀 보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를 떠시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치까지는 아닌데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울여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시메트리가 도움받은 적이 좀 꽤 있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잘 찍혔나 안 찍혔나 보는 거는 벤트리클 보시면 돼요. 벤트리클 어때요? 이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찍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를 좀 제가 달리 해봤거든요. 달리 해봤는데 잘 보시면 여기 뭔가 보이세요? 이쪽에? 이쪽에? 이거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CT 기계마다 이 CT가 이게 머리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라니까 이렇게 깎이는데 볼륨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요걸 MRI 찍어보면 플레어이즘에서 되게 잘 보이거든요. 헤모리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센시티비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어둡게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근데 이게 클리니컬리 굉장히 임포턴트한 저기 SDH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팔로업 CT를 분명히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딜레이드 헤모리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딜레이드 헤모리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아까 제가 윈도우 세팅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는 그냥 희뭇고리 한데 여기 되게 잘 보이죠. 여기는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안 보이고요. 이게 지금 프로젝터라서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꺼멓게 만드시는 게 되게 저 CT를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CT를 찍으니까 이게 스컬 프랙처에 대해서 그 저 뭐지 스컬을 찍는 걸 저희가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보기도 힘들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잘 보시는 분들 해봤더니만 맞추는 확률 70% 정도 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일 뿐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가 스컬 프랙처거든요. 근데 이게 CT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T를 찍을 때는 저렇게 되거든요. 저런 대로 그 엑시스를 맞춰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컬 프랙처가 의심이 되거나 그런 또는 헤모리지가 있거나 그러면 엑스레이도 반드시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분은 이제 2주 전에 하여간 다쳤는데 오른쪽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고 해서 왔어요. CT에서 뭐 보이시나요? MMO 하시죠? 근데 딱 MR 플레이어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헤모리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옆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갖고 잘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이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헤모리지를 보려면 그레디언트 에코를 많이 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서세서빌리티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해서 훨씬 더 잘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적어도 그레디언트 에코를 좀 포함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잘 보이시면 여기 헤모리지 보이세요? 아이실체 있죠. 이거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이 계속 헤드액이 좀 심해서 그레디언트 에코를 찍어봤더니만 이렇게 헤모리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레디언트 에코의 서세터빌리티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헤모리지가 마이크로 헤모리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이크로 헤모리지도 있으니까 그 환자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 말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미지가 깨졌나 봅니다. 이거 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SH 중에서도 저희가 자주 놓치는 게 있는데 인터페듐큘라 그러니까 시스턴에 있는 저기 SH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요런 데 있다거나 요런 데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얀 게 있는지 없는지. 특히나 이제 이따 SH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SH는 만약에 히스토리상 의심이 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태비까지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100%는 없기 때문에 NS랑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레커멘데이션을 꼭 남겨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CT를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아뉴리즘이 잘 생기는 위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ICH가 잘 생기는 위치는 이렇게 분지되는 구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보시면 저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 그다음에 바질라티, 그다음에 수피리어 세레벨라, MCA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그 위치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이퍼텐시브 ICH 자루는 5군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쪽에 안 오게 되면 unusual hemorrhage, unusual ICH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AV 말포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튜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보세요. 헤드액이 있고 피버까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일주 전에 이렇게 있었대요. 어떠세요? 요 CT 보시고. 그죠? 이제 저랑 보니 여기 좀 느낌 이상하시죠? 이상해요. 그죠? 느낌 이상해요. 그죠? 봤더니만 아뉴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우리가 SH 하면 요런 거를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요런 거 떠올리시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플레어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플레어 이미지는 메인자이티스 때, 그 다음에 SH 때 플레어의 그 하이 인텐시티를 볼 수 있는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센시티비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시피티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의심이 되면 MR까지 찍어 보는 게 좋고요. 근데 MR에서 또 끝나도 되느냐? 저희 교과서에서는 MR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슈드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CT를 보면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는 98%고요. 24시간 때는 93%에서 91%, 일주가 되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 엔지오를 찍었을 때는 99.4%까지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safely discharge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혼자만 그걸 보지 마시고 혹시 라디올로직 서포트가 되시면 꼭 같이 보시고 그 세컨 오피니언 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만약에 서브 아나크로이드 헤모리지가 의심이 되는 상황, 가령 힘을 주는 그런 뭐 이렇게 압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령 대변을 보다가 쪼그려서 얼굴을 씻다가 헤드액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왔다.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두통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탭까지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고 잔소크로미아는 이제 12시간 이후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나오는 경우를 저희 교과서에 보면 이제 돼 있습니다. 10에서 15%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뭐 몇 프로 25% 이상이면 길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튜브 1부터 4까지 계속 나오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보면 앱솔루틀리가 없습니다. 앱솔루틀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세 남자 헤드액인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뭐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아뉴리즘이 이제 가끔 판독 보시다 보면은 주굴라 디스테이션이 아니 딜라테이션한 말이 나오거든요. 정셔널 딜라테이션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정셔널 딜라테이션은 아뉴리즘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생기는 데는 안테리어 코로이드 아터리라든지 그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이건 뭐 굳이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60세 남자 환자인데 이거 보시면 눈이 앞이 캄캄해지면서 저기 머리가 아파졌대요. 저희가 이제 디지니스든 디지니스 워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디스이큐빌리움이 있는지 벌티곤지 아니면 라이트 헤드니스인지 그러니까 신콕 같은 근데 이 사람은 신콕 같이 얘기를 했고 근데 구토하고 구역하면서 또 두통이 심해졌대요. 거기다가
저기 시간 때문에 50피탈 헤드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CT 찍었는데 특별한 거 없는데 환자가 계속 심해진다고 해서 내원을 했거든요. 이니셜 찍었던 CT입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와서 팔로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환자의 증상을 절대 이그노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 요즘에는 그 저기 그러니까 디지니스 같은 경우도 그 환자들의 표현이 이상하기 때문에 벌티고, 디스큐빌리엄 또는 라이트 헤드니스 이걸 나눠서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하되 스폰타니어스 롱인지 아니면 리커런트인지 뭐 이렇게 따라서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임에 보면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되게 잘 실린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 사람 어때요? 여기 뭔가 이상하죠? 버테브라트의 다이섹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아주대서 왔는데 수원이 이상하게 버테브라트의 다이섹션 호발 지역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보여요. 엔지오 상에서 크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스트링 사인인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심하고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MR 엔지오까지 찍어봤더니 이렇게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게 이제 보여서 이분은 버테브라트 다이섹션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온토 뉴롤로지스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벌티고만 저기 보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 중에 굉장히 대가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의 신경과 선생님이 저희 응급의학과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성원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조금 일찍 정리를. 네, 죄송합니다. 레어 but never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없진 않아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 보고된 거 하나가 있는데 그 33세 남자 환자인가, 그러니까 뭐 젊은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인데 이 사람이 벌틱으로 왔어요. 벌틱으로 왔는데 그냥 뭐 젊은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그 생각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저기 보니까 헤드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50피탈 헤드액.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생겼대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버테브라트 다이섹션이 진단이 됐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 하다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골프분들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리버서블 세레브럴 바스큘러 스파즘인데 이건 AO는 양호한데 읽어보고 놓치실 수 있을까봐 포칼하게 스테노시스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크게 어전트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이런 인디케이션과 덴저러스 메커니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피포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헤모리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뭐 unusual한 프레젠테이션 또는 50풋 헤드액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50풋 헤드액은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진단명에 50풋 헤드액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